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성공 확률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목표는 단기적인 것이고 어떤 목표는 장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목표를 공유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그 중에는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목표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가능할까? 너무 힘든 목표 아니야? 그걸 꼭 해야 해? 등의 말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의욕을 꺾고 처음 가졌던 결심을 흔들리게 만든다. 또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성공보다 타인의 실패나 불행에 더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를 느끼기 쉽고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런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성공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더욱이 목표를 공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묻거나 평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고 주변에 알렸다면 만날 때마다 살 빠졌어? 요즘 운동하고 있어? 같은 질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질문은 때때로 부담으로 작용하며 도리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목표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세운 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칭찬을 받으면 뇌는 이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성취를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한다. 반면 목표를 말하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집중하고 외부의 방해 없이 스스로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조용히 실천하며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정한 목표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온전히 나의 것이므로 타인의 조언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목표를 향한 과정은 결국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신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이나 치부를 타인에게 쉽게 내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인간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누구보다 친밀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관계가 악화되어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공유했던 나의 약점과 비밀이 상대방에게 공격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거나 다툼이 발생하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기도 한다. 특히 분노에 차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라도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한때 신뢰하며 공유했던 비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질 수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습관이나 가정사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편한 마음으로 털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이 이를 무기 삼아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본인이 그 이야기를 쉽게 꺼냈던 만큼 상대방 역시 그 이야기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번 퍼져나간 이야기는 마치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와전되거나 과장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평생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심리적인 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현재는 나를 걱정하고 위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가졌던 감정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사적인 비밀과 약점은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며 함부로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해줄게라는 말을 듣거나 하곤 한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인간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독점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 충동을 참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내가 가볍게 털어놓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결국에는 왜곡되거나 부풀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민감한 내용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입이 무겁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입을 닫는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 결국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비밀을 함부로 공유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며 결국 중요한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내가 전한 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대방이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큰 신뢰이며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과 비밀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밀도 절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믿고 이야기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는 순간 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사람들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려 하지 않는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각자 다른 철학과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마다 성장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 아무리 확고하다고 해도 이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 역시 본인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 평소 잘 지내던 사람들과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정치적 견해나 철학적 가치관이 다르면 실망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논쟁이 커지면 오랜 인연이 단절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정치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주제 중 하나다. 정치적 견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경험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다 보면 단순한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때 친했던 사람들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단순한 취향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아예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하다. 철학과 신념 또한 마찬가지다.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철학이 있다고 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타인에 의해 무시되거나 평가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의 철학과 신념을 타인에게 설득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고집하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올바르다고 믿는 가치관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념과 철학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인이 조용히 소신껏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부담을 주거나 기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때로는 이를 시기하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드러내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돈을 자랑하는 것은 단순한 질투와 시기를 불러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게 된다. 가령 누군가가 승진을 하거나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자주 돈을 쓰길 기대하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턱 내는 정도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탁을 거절하면 돈이 많으면서 왜 안 도와주냐는 식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도와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람들은 본인보다 잘 버는 사람을 질투하고 본인보다 못 버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주제로 한 대화가 조심스러운 이유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수입이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자신의 재정 상태는 가능한 한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필요 이상의 정보는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재산과 수입을 자랑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경제적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며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남들보다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을 직접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 자랑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기 쉽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본인이 직접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거나 자랑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자기 자랑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일을 굉장히 잘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 친구는 정말 일을 잘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면 듣는 사람은 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과장되거나 허세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알리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한 본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타인을 칭찬하는 사람을 더욱 호감 있게 받아들이기 마련이며 이러한 태도가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랑을 하기보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시하기보다 남들의 공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뛰어난 리더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자기 자랑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강조하며 그것이 결국 본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자랑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의 단점이 눈에 띄고 그것을 지적하거나 뒷담화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단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언젠가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결국 나 또한 신뢰를 잃게 되며 인간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생활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뒷담화나 비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사람들은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직장 내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결국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더 나아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지지만 그런 말들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꼭 해야 할 비판이 있다면 뒷담화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때때로 자신의 사생활을 깊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계속 변화하며 가까웠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질 수 있다. 만약 나의 사생활을 깊이 공유했던 사람이 나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면 그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적인 가정사나 습관, 재정 상태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상대방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공유한 정보가 끝까지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며 한때 친했던 사람이 나와 멀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공유했던 사적인 정보가 나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개인적인 약점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공유했다면 그것이 나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타인의 문제에는 생각보다 큰 관심이 없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공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은 단순한 흥미로 듣는 경우가 많다. 나의 깊은 속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직장에서 나의 고민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동료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하면 이는 결국 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남의 약점을 기억하고 그것을 필요할 때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공유해야 할 정보라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나누는 것이 좋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관계도 변할 수 있다.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아이의 자존감과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은 말들은 아이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무심코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곤 한다.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 같은 말은 자녀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어주며 형누나처럼 해봐라는 말은 자녀의 개성과 노력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말들은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위축된 마음을 갖게 하고 부모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비난과 비교를 최소화하고 대신 격려와 위로를 아낌없이 해 주어야 한다.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선행을 할 때는 그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선행은 타인의 칭찬을 바라거나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한 후 이를 자랑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선행을 자랑하는 순간 그 진정성은 퇴색될 수 있다. 또한 한두 번은 사람들이 칭찬해 줄지 몰라도 반복되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더욱이 베푼 만큼 보답받지 못하면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선행을 지속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선행은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